간단해 빠르게 또 시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 중간고사 분석부터 좀 해드릴까요? 분석. 제가 이제 거의 다 써놓긴 했는데요. 한번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명의 선생님이 계세요. 한 분은 문병진 쌤이시고요. 한 분은 정연애 쌤입니다. 한 분은 정연애 쌤. 스타일이 완전히 두 분 다르세요. 네, 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1대1로 시험 문제를 내셨으니까 50점 만점, 문병진 쌤 50점 만점, 그 다음에 이제 정연애 쌤도 50점 만점, 이렇게 50대 50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좀 자료를 좀 써드리면 문병진 쌤이 서술형에서 낸 문제가 크게 4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이 6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연애 쌤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4문제, 단답형이 이제 6문제 이렇게 해서 언뜻 봤을 때는 딱 20문제 출제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소문항을 따져보면 이 서술형 소문항이 이분은 13문제, 그러니까 이분이 14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단답형을 보면 이분이 거의 한 21문제를 내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많이 내셨어요. 25문제를 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세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수가 총 7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3문제를 풀어야 된다. 언제 풀어야 되냐면 5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객관적인 수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연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냐 이게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공부를 잘해도 평소에 문제 푸는 습관대로 푼다면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제일 하는 얘기들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작년에 정연애 쌤이 들어가셔서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은 파트의 시험을 내셨어요. 유전학을 담당하셨고 시험을 내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 정도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72문항, 73문항이 이제 시험에 출제됐고 학생들의 평가는 똑같았습니다. 아는데 다 못 풀었다. 이제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내가 툭 건드리고 툭 답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으면 다 풀 수 없는 문항입니다. 이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병진 쌤이 이제 이번에 담당한 챕터가 7챕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연애 쌤이 담당한 파트가 4챕터, 합치면 이제 11챕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챕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냐면 난이도가 높지 않더라도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변별입니다. 학생들은 충분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복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복습을 돌릴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왜냐면 11챕터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았다. 근데 작년에도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애들이 시험 범위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허덕허덕 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한 챕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마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또 작년하고도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정연애 쌤은 수업을 잘 하십니다. 애들이 수업은 좋아해요. 농도 있게 수업력이 있으시고, 작년에는 황세원 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수업력이 좋으십니다. 근데 문병진 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진도를 일정하게 탁탁탁 나가주면 좋은데 초반에는 조금 느리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진도를 뺐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좀 아쉬운 것, 저도 그런 건데 선생님 진도를 맞춰서 계속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프린트를 엄청나게 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좀 진도가 빨라진 게 약간 그게 좀 아쉽다. 안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문병진 쌤이 이제 이 챕터가 많다 보니까 좀 시험을 쉽게 냈어요. 문병진 쌤 파트는. 그래서 문병진 쌤 파트에서는 점수를 획득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현일 쌤 파트는 4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애들이 점수를 깎일 때에는 문병진 쌤 파트에서 한 10점이 깎인다면 정현일 쌤은 그 2배인 20점은 깎였을 거다. 1대2 정도로 아마 점수 획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병진 쌤하고 이제 우리 정현일 쌤이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단답형하고 대부분 단답형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지만 빠르게 판단하고 풀 수 있는 문항들. 뭐 생각할 것도 없는 문항들. 그러니까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가 출제되냐면요. 한 7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들이 열심히만 하면 70점 일단 맞고 들어갈 수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적용형 수능이라고 하죠. 추론형 수능. 추론 수능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유전학 문제. 이게 이제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고요. 이 파트에서 한 30점이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이 추론 수능에서는 그래도 하도 많이 풀어서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근데 제일 어려워했던 게 유전학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학 문제에 몇 점이 배점이 돼 있었냐면 13점이 배점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배점을 나눠보면 8점과 5점짜리인데요. 5점짜리는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시험도 보고 또 유전 특강 때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이 문항은 어디서 또 갖고 왔는지 굉장히 좀 저도 처음 보는 문항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아마 3점 정도를 맞으면 굉장히 잘 본 거고요. 이 문항은 5점 정도를 맞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유전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점 중에 8점 획득이면 제가 봤을 땐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유전학에서. 이 정도 맞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생물학을 1등급 맞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그 정도 실력이 올라온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전학 둘 다 나간 친구들은 이제 실망할 게 아니라 이거 2개 나가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87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또 잘 맞으면 점수를 또 등급을 올려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기말도 똑같이 출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우라에서는 사실 예측을 했어요. 시험 문항이 엄청 많을 거다.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가도 그 시간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만 가르쳐야 됩니다. 핵심. 다시 말하면 이제 문항을 다 훑어서 내긴 합니다. 73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오늘 공부를 한 파트가 우연히 기분 좋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낸다. 따라서 적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주는 족족 다 나오니까. 그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문항을 학생들이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제가 보면 습관이 문제를 주면 막 문제를 풀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틀렸는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틀렸으니 다음에 와서 이걸 또 풀어서 다시 안 틀리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데 애들은 풀고 계속 풀면서 틀린 문항 체크를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채점을 안 한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푸는데 만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야 너는 왜 채점을 안 하니? 채점까지 해야 숙제지. 채점을 하고 그 문항이 틀린 것까지 다 보고 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뭔가 압박이 있어. 거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는 것만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받아서 새로운 걸 획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문항을 엄청 풀어요. 막 한 200, 300문제 주면 막 풀어요. 막 기계처럼 푸는데 틀린 건 절대 체크를 하지 않고요. 아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결국 아는 거 또 하는 거예요. 또 획득. 난 이거 알고 있구나. 이걸 또 획득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줄 때 되게 이제 기출 문항하고 기출 변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프린트가 제일 중요해요. 프린트. 결국 이 70%는 프린트를 암기하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분 수업, 50분을 만약에 시간을 주면 여기서 30분을 다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풀어야 20분 동안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푸는데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못 풉니다. 여기까지 기회가 오질 않아요. 분명히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린트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요. 헷갈려서는 안 된다. 보면 이 문항이 뭐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떠오를 만큼 보고 가야지 학생들이 고득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린트 암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프린트 암기용 문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걸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거까지 하고 있어야 돼? 차라리 이게 70이라도 맞으면 어느 정도 등급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맞기는 어렵지 않아요. 차라리 이걸로 집중하면 더 점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엄청 필요 없는 문항들을 엄청 풀면서 시간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린트가 가장 중요하고 프린트 암기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프린트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이거 못 풉니다. 이건 추론이라고 해서 진짜 추론이 아니에요. 유전학이라 해서 막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암기를 해야지만 이걸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프린트 암기고 이걸 얼만큼 잘 해주냐가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양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을 어떻게 줄여줄까를 고민해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심이 있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양을 당연히 줄여줄 수 있고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만 공부해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은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학생들이 반복을 안 해요. 그리고 가르쳐줄 땐 잘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가르쳐줄 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한 2, 3주가 지나면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기존 지식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당구공 치듯이 정말 나갑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새로운 지식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에게 그런 압박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반복은 요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반복은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이건 애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원에서 이걸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시험 문항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을 제가 이제 다른 학원들은 몇 문제를 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은 시험을 60문제를 봅니다. 60문제. 60에서 70문제를.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 끝에는 유전학 2문제를 포함시켜요. 시험 문제 끝에는 항상 유전학 2문제를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야, 이 프린트 암기를 반복해서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에서 70 문항이 이게 그 당시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채점을 한 결과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골라서 다음에 한 또 70%를 여기서 또 냅니다. 그리고 28문제를 다시 20문제 가까이를 다시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문항을 또 구성해가지고 또 푸는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문들, 다시 말하면 그런 주제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타타타타 답이 나오긴 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시간 관리다. 너네가 대충 알고 가서 시험 문항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한참 생각해요. 아주 쉬운 문항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항을 다 풀 수 없다. 그래서 반복해서 시켜서 시험 전에는 좀 자기가 복습할 수 있는 분량을 줄여주고 싶었다. 그래야지 시간 관리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 시간에 이 정도 문제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볼 때 여유를 가질 때 말고 빨리빨리 풀어내는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에 유전학 2문제 항상 집어넣었던 거는 유전학은 어느 한 딱 시간 타임에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감각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풀어줘야 감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유전학 두 문제를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내고 또 풀고 문제를 내고 풀고 해서 그래도 유전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유도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소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똑같은 시험을 70% 낼 테니까 꼭 외워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프린트만 보면 암기하기 싫지만 시험지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낸 거니까 그거라도 암기를 하면 이제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프린트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복해서 냈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평균치가 올라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맨 뒷파트에 프린트 제일 뒷파트에 시험 점수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시험 점수를 잘 보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점수가 굉장히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잘 낸 거죠. 보면은 점수가 막 90, 80, 70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점수가 0.5던 단위로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앞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항만 봐도 좀 그렇게 결과만 봐도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그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남아있는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연애 쌤은 작년에도 그랬고 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내는 걸 되게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본인의 상징은 학교에서 어렵게 시험 문제로 내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선배들도 인정하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프라이드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말 파트에는 돌연변이 유전학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연애 쌤 파트거든요. 돌연변이 유전학. 그래서 이 돌연변이 파트는 사실 수능에서는 유전학으로는 최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진킬러라고 하죠. 진킬러. 찐킬러. 이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연애 쌤 보는 것처럼 작년에도 3문제 중에 2문제가 어렵고 2문제는 풀만하고 1문제는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도 2문제 중에 1문제는 풀만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전학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푸는 문항도 있고 또 단답형 문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학은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유전학은 제가 이제 유전 특강을 이번에 열었어요. 1회만. 돌연변이 유전학은 이렇게 푸는 거야. 돌연변이 유전학 유형이 이렇게 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복습 시험을 볼 겁니다. 또 저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학은 한 번의 수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업을 한 후에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돼요. 계속 한 번 또 봐주고 한 번 또 봐주고 한 번 봐주고 까먹지 않도록 계속 해줘야 그래도 마지막에 한두 문제라도 맞을 수 있다. 한두 문제 놓치면 정말 점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소문항까지 해서 5점, 6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연애 쌤 파트는 바로 이 킬러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 그 시험 유형에서 마지막 2-3문제를 만들어서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병진 쌤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병진 쌤 파트는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 생태라는 게 있습니다. 개체군 생태. 그 다음에 생태계 생태학. 그 다음에 군집 생태학이라고 해서 이 4개가 남아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알파가 될지 이분이 알파가 될지는 아직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중간고사를 엄청 빨리 나간 거 보면 기말고사 때 뭔가 알파가 들어올 거예요. 그 알파라는 게 아마 통합과학 유형의 문제가 통합과학 단원이 들어올 겁니다. 통합과학. 생태계 쪽에서 들어올 건지 유전학 파트에서 들어올 건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기말이 구성될 것 같고 그래도 기말은 다행스러운 게 중간보다 조금 더 범위가 줄어있죠. 범위가 줄어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에게 농도 있게 좀 반복을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짧게는 20분, 많게는 30분을 줬거든요. 이 시간 동안 이걸 다 풀라고 이제 제가 줬는데 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어느 정도 치이는 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이 3시간 프로그램 속에서 빡빡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학생들에게 좀 원성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보람 있게 했다고 보거든요. 엄청 알차게 그리고 빡빡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더 반복을 시켜서 학생들이 까먹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 잊어버리면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기말고사 파트 때도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60문항 이상씩 시험 문제를 보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잘해서 그래도 기말고사 파트는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분석 및 이제 대비 방법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